네, 이슈인 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현웅.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사망자가 4명까지 늘었습니다. 시공을 맡은 기업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 909인데요. 네. 이곳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호반산업, 범양건영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네네. 함께 시공 중이었습니다. 네.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이 현장에 급파돼서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 작업에 나섰고, 또 어제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문이 발표가 됐고, 네. 또 오늘은 대표 명의의 사과문도 발표가 된 네. 상황입니다. 네. 사과문이 나오긴 했는데 네. 민심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작년 4월 시공을 맡아도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기 네. 때문인데요. 당시에도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당시 품질 논란에 이어 이번 공사 현장 안전 문제까지 노출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현대 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 담당자를 포함해서 이번 공사와 관련 있는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네.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는지, 네. 또 작업자 안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재발 방지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제 국토부는 유사한 공법이 적용된 공사 현장 작업을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 쓰인 공법이 DR 걷어 런칭 가설 공법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정확하게 이야기는 어려웠습니다만 네.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DR 걷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걷어라는 게 철제 구조물이죠. 우리가 네. 흔히 이제 빔이라고 네. 부릅니다. 네. 이 빔으로 상판을 받치는 일종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런칭 가설 공법은 구조물을 밀어서 연결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일반 크레인으로 걷어를 직접 들어 올려서 설치하는 공법에 비해서는 작업 속도가 느리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널리 쓰이는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네. 보면 되겠고요. 비교적 신기술로 분류가 되지만 아무래도 중간에 지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처짐이 네.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뭐 바람이나 진동에 민감하다라는 네. 단점은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해당 공법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일단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토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유사한 공법으로 작업하고 있는 이 고속도로 공사 현장 3곳, 또 일반 국도 공사 현장의 공사는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안전성 검증을 먼저 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모쪼록 이런 큰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이 잘 이루어져야겠고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지방에 가다 보면은 국도 주변으로 굉장히 높은 도로가 건설되는 걸 그렇죠. 가끔 보잖아요. 예. 교각 위로 이렇게 하는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야, 저거 어떻게 다니나? 그리고 저렇게 다니면 이 마을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곤 하는데, 여튼 하나 배웠습니다. 정말 안전 철저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주권을 고가에 판매하겠다고 팔아요? 발표했다고요. 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이민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이번에 네. 또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영주권을 500만 달러, 지금 우리 환율로 따지자면 한 70억 원 수준이 되겠는데요. 70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골드 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네. 거액을 주고 골드 카드를 받은 영주권자는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에도 혜택을 주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발표를 보고 당연히 이 가난한 이민자는 반대하지만 부자들의 이민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건가? 이런 시선, 돈 분석들이 없는 사람은 오라. 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거는 그렇습니다. 부유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게 된다면 일단 미국 내에서 소비가 좀 활성화될 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용도 좀 창출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세금을 미국에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 골드카드를 2주 정도 뒤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신에 기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던 이 투자 이민 네. 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또 1호 골드카드 소유자가 누가 될지 이 부분도 함께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참 듣고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 돈 있으면 이민을 가나요? 아 그러니까 편히 살지.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경찰을 피습한 피의자가 실탄에 맞아 숨진 일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에 앞서서 112로 모르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이 경찰을 맞닥뜨린 남성 A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서 휘둘렀습니다. 저런.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겸감이 얼굴 등을 2차례 이상 찔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세상에. 경찰이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지만 잘 제압이 되지 않았고 이어서 공포탄 한 발도 발사했지만 네. 이 흉기를 휘두르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실탄까지 쏘게 됐는데요. 네. 실탄 3발이 사용이 됐고 A씨는 검거했지만 총에 맞은 A씨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는 도중 숨졌습니다. 이 피습당한 경찰관 역시도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쳐서 아유, 병원에서 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현재 사망한 피의자에 대한 신원은 파악이 됐다고 네. 하는데요. 왜 여성을 따라갔는지 그리고 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어렵게 됐고요. 네. 경찰이 쏜 총에 피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등 뭐 여러 가지 사건 경위가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 그리고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요.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 이 경찰은 권총 실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다른 수단으로 제압이 어려운 최후의 상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이러한 것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아까 그 경찰분이 얼굴을 심하게 심하게 다쳤다라고 얘기가 네. 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급박하고 그렇죠. 위험한 예. 상황이었구나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반등했어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이었는데요. 한 해 전보다 8,300명 늘어난 네. 수였습니다. 네. 이 출생아 수 매번 감소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2016년부터 재작년까지 줄곧 감소세였고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 이것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도 2016년 1.17명을 기록한 이후에 한 명은 물론이고요. 0.9명, 0.8명 계속 깨고 내려왔죠. 네. 재작년에 0.72명까지 하락하면서 이러다가 0.6명대까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전망들도 나왔는데요. 그랬죠. 다행히 지난해 0.03명 오르면서 0.75명으로 방향을 좀 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첫째 아가 7,700명 늘어났고요. 둘째 아도 1,5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또 30대 초반 엄마의 출생아 수는 8,200명, 30대 후반 엄마의 출생아 수도 2,800명 증가했고요. 네. 이 지역별로 따져봤더니 세종과 전남이 1.03명으로 가장 높았고 네. 다만 서울은 네. 0.58명으로 여전히 낮았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혼인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데 네. 작년에 혼인이 22만 2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는데요. 네. 1970년 이후에 최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일단 혼인이 증가하면 확률이 출산율이 높아지죠. 높아질 가능성이 그죠? 커지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기대됩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보급품이 무엇인지 조사가 진행됐다는데 결과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병사 535명을 대상으로
군 생활에서 가장 선호하는 보급품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네네. 우리 최수영 앵커께서는 네. 군 생활하실 때 네. 어떤 보급품을 가장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우리 깔깔이라고 부르는 이제 방한 이제 예. 그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조끼 형태인데 대단히 편해가지고 딱 근데 지급하면 제대할 때까지 입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조금 이제 좀 교환해줘서 새 걸로 교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아니 군용 핫팩은 정말 막강하더라고요. 저는 군용 핫팩을 써봤는데 진짜 저는 거의 20시간 정도 뜨끈뜨끈한 것 같아요. 저희 때 없었어요. 아 그때 없었구나. 예. 아마 이 질문을 들은 청취자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그래서 네, 떠올리실 것 가장 같아요. 좋아했던 보급품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1등이요. 예. 말씀하신 그 이른바 깔깔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예. 그럼요. 1등은 바로 11.2%의 병사가 선택한 플리스형 스웨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후리스. 아, 예, 그 후리스인데요. 이게 지금 질감 알겠어요. 저 무릎 담요에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듣고도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 이거를 못 입어본 분들이 더 아. 많을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봐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작년 1월부터 아. 보급품이 됐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군 간부들이 근무복 위에 좀 착용하던 니트형 스웨터가 있었는데 네. 이걸 좀 개선해서 작년부터 병사들에게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반응이 워낙 좋다 그래요. 네. 가볍기도 하고 아, 편하기도 하고 그렇겠네. 또 따뜻하기도 하면서 네. 이 병사들의 최애 보급품이 됐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른바 깔깔이라고 부르는 방상 내피는 10.3%로 그렇죠. 2위. 네. 따뜻해. 예, 그리고 3위가 슬리퍼. 네. 또 그 뒤를 이어서 디지털 형태의 러닝, 패딩형 동계 점퍼 같은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 디지털 무늬 티셔츠 여름형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는 진짜 땀이 나든 비를 맞던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그런 아니 엄청난. 영군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저 하시죠? 이거 얻어가지고요. 아. 남자 걸 입어봤는데 아. 최고 아, 정말. 이게 기능은 좋은데요. 예. 아, 약간 몸매가 드러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병사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조금 거시기가 아니 큰 거 예. 입으면 되죠. 아, 이게 좀 아닌가요? 소재가 그래요. 좀 붙어요. 예. 아,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희망 보급품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런데 넥 워머, 목을 좀 두르는 거, 넥 좋죠. 워머, 예. 그리고 겨울용 안면 마스크 같은 추가 방한용품들이 주로 꼽혔다 그러고요. 네. 뭐 풋살화 그리고 미용 도구, 코털 정리기 뭐 이런 이거는 것들. 좀 세대를 반영하는 것 좀 같아요. 예. 된다. 네. 눈썹 정리기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다 그래요. 예. 재밌네요. 예.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마지막에 웃고 끝났습니다. 자 퀴즈 내주세요. 네, 마지막에 전해드린 뉴스 속에서 퀴즈를 드립니다. 군대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간식도 있는데요. 조금은 퍽퍽하지만 단순하기도 하지만 고단한 군 생활에 위안이 되어주던 간식이 있습니다. 이거 두세 개 먹다가 좀 퍽퍽하다 싶으면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별사탕. 네. 별사탕을 먹으면 정말 딱인 아주 네. 맛있는 그 간식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네. 너 입맛부터 다시 하시고 계세요. 먹는 거니까. 예, 자 날지 못하는 영양과다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이건 이제 그 밀가루를 주재를 해가지고 바싹 구워서 수분 함량이 6% 이하로 아주 이렇게 건조하게 만든 거예요. 네. 과자 일종인데 비상식량 전투식량으로 쓰이죠. 근데 이제 군대 다녀온 분들은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추억도 많아. 맞아요. 이걸 먹다가 밤에 살짝 먹다가 목이 맨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별사탕을 먹는데 예. 이걸 또 이제 프라이팬에 이제 민간에서 튀겨서 어머. 설탕 뿌려서 안 먹어보셨어요? 파는 거? 파는 것도 있고 집에서 사실 해 먹기도 그쵸, 했었어요. 그쵸, 예.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남자들이 입는 바지 가운데 무릎 양쪽에 주머니가 있어. 네. 이 바지라고 불려요. 아,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아. 예. 네. 이거 있잖아요. 우유에다가 담가 어우. 먹잖아요. 정말 좋아요, 저도. 워낙 건조해서 우유를 쫙 빨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우유의 수위가 쭉 떨어져요. 그때 두 글자. 이것만 넣으면 안 되고요. 예. 별사탕을 으깨서 으깨서 같이 넣어야 그렇구나. 제맛입니다. 다 예. 해봤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요리로 정답 주세요. 이미 많이 오고 있습니다. YTN 어플하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로 열어두겠습니다. 노래 한 곡 나갈 동안에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는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